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부당해고 2편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손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연 제목은 장발장 넌 해고야. 이 사연도 굉장히 좀 화나고 공감되는 것도 많았어요. 맞아요. 저도 알바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먹을 것도 가져갔던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서면 통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제도라는 걸 통해서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해고 예고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인 자존감 찾아드립니다. 알바들을 위한 하나나의 약방. 알바 약방에 어서오세요. 네, 알약에서 알바, 저는 토치. 저는 비둘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부당해고 2편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손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2살 프로 알바러의 사연입니다. 사연 제목은 장발장 넌 해고야.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대 모 학과에 재학 중인 22살 알바러입니다. 요식업에서 도합 2, 3년간 근무했었고 2, 3년? 인형탈 알바, 꽃집 알바 등 다양한 알바를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하셨네. 부당한 일을 꽃집집. 겪었던 곳은 프랜차이즈고 베이커리 겸 맞아요. 카페였는데요. 근무 기간이 얼마 안 되었지만 3, 4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카페는 카페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였어요. 부장님이에요. 처음에 면접을 보고 합격했을 때에는 코로나 시국에 알바를 어렵게 구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를수록 건물주님이 경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휴게 시간, 식사 시간을 금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금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에서 식사를 사와서 마스크를 쓰고 벗으며 서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 코로나로 손님이 줄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제가 일하던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폐기할 빵을 몇 개 가져가도 되고 배고프면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도 폐기할 빵을 가져가도 된다고 했고 한 알바생은 퇴근 시 빵을 조금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점점 손님이 줄면서 적자가 났고 고용주가 어디서 적자가 났는지 살피다가 알바생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가져간 알바생은 전화통보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 당시에 해고를 당하진 않았지만 며칠 후 저에게 식사로 매장에서 파는 샌드위치를 제 돈으로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네가 왜 먹냐는 식의 눈치를 줬습니다. 저희 다 먹었는데. 이 외에도 고용주가 가게 적자의 이유는 모두 알바의 탓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고용주에게 전화가 와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고 다른 알바생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해고를 당했네요. 물론 해당 사례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되고 익명이 보장된다는 것도 알지만 정말 익명이 보장이 되는지 고용주는 어떤 조치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두세 달 전 일이지만 지금도 신고가 될까요? 역으로 신고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이 사연도 굉장히 좀 화나고 공감되는 것도 많았어요. 맞아요. 저도 알바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먹을 것도 가져갔던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노동 꿀팁 관련해서 우리 근기쌤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기쌤 도와주세요! 오늘 이 사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부분이 있어요. 영세한 업장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면 통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제도라는 걸 통해서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해고 예고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해고 예고 제도는 이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노동자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좋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급격하게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이 막막하니까 이런 막막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유를 주는 거구나.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오, 좋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네, 좋아요. 오늘이 26일이잖아요. 사장님이 저한테 이번 달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한 3, 4일만 일하고 이제 그만나라고요? 그러니까 해고를 통보를 하셨는데 3, 4일 후에 그만두라고 통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사장님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주 다행스럽게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30일 해고 예고 없이 부당 해고를 전화로 통보를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때 조건이 있는데 3개월 근무를 했을 때 이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이 그럼 사연자- 너무 짧게 일하면 받을 수는 없구나. 그래서 사연자가 3, 4개월 동안 이 업장에서 근무를 했다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해서 사장님에게 한 달분의 통상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님이 얘기하셨던 게 바로 이 신고 절차에 관한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는 일단 해드릴게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해고당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하고,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부 실제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제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에 접속해서 온라인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것들을 전반 심사를 해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원직으로의 복직, 그리고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복직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단계가 들면 너무 애매하잖아요. 해고당했는데. 막 당장에 상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난 그 일자리에 안 돌아가고 다른 걸 구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그 임금 상당액만 청구를 해서 그것만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들었을 때는 노동자들이 이 신청을 한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인정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사연자님이 마지막에 역으로 신고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노동자의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제도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이 있어요. 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의 모든 알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다 아마 이런 형태일 거예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한 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쭉 이제 리스트를 뽑아서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려운지, 법의 맞아요. 구멍들은 무엇인지 그것도 나중에 함께 좀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 노동자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 해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해고 예고 수당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다음 편에 이야기할 사례가 또 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았던 사례로 마지막 해고 부당 해고 편이 나갈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도 알약에서 함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우리 사연을 제보 받고 있는데요. 더보기란에 링크로 제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알바약방 영업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이만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출근할 수 있게 알약 채널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안녕. 대부분의 모든 알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다 아마 이런 형태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중에 더 특집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첫 번째는 노동부 실제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제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거 뭐 저 놀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방문하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방문?